아들의 약혼녀가 우리 가족 저녁 식사 후에 청구서를 보냈다. 참아준 대가로 500만 원. 그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파헤친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나는 그 청구서를 열자마자 손이 떨렸다. 서류 봉투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걸 발견한 건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순간. 봉투를 뜯자 익숙한 로고가 새겨진 변호사 사무실의 공식 서류가 나왔다. 제목은 정신적 고통 보상 청구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 김수민, 가해자 이지은 가족 전체. 사유, 가족 모임 중 발생한 감정적 학대 및 트라우마 유발. 그날 저녁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야 했다. 우리 집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들 영호가 약혼녀 수민이를 데려온 지 석 달 만의 첫 가족 모임. 영호는 IT 회사에서 승진한 기념으로 불고기와 비빔밥을 주문해 테이블을 채웠다. 아버지, 남편 상철은 평소처럼 소주병을 들고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다.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국을 데워 나르며 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수민이는 예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영호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이 청구서라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청구서의 세부 항목을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1. 가족 구성원의 무시와 비하 발언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200만 원. 2. 과거 비밀에 대한 암시적 압박으로 인한 불안 증폭 150만 원. 3. 전체 모임 동안의 독성 가족 역학 견딤 150만 원. 독성 가족. 우리 가족이?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50대 중반의 나, 이지은.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인. 하지만 그 청구서는 나를 적나라하게 벗겨놓았다. 마치 우리의 뼈를 발라내는 듯했다. 그날 저녁을 떠올려보자. 수민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세련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호 오빠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는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상철이 먼저 물었다. 수민 씨 집안은 어디세요? 영호가 제대로 소개 안 해줘서 수민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이에요. 부산에서 왔어요. 아버지는 공무원 하셨고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이 우리 집 안을 훑는 게 평범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영호가 수민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 제가 더 챙겨야 할 텐데 라고 말하자 상철이 웃으며 우리 집안은 강해. 수민 씨도 곧 적응할 거야 라고 했다. 그 말에 수민이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강하다뇨. 어머님, 영호 오빠가 말씀하길 가족 비밀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공기 중에 독이 스며든 듯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비밀이라니 모든 집안에 있는 거지? 자, 더 먹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영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청구서를 다시 보니 그 비밀이 핵심이었다. 수민이는 우리 가족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20년 전 상철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은밀히 저지른 일.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실수였다.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의 담보로 집을 걸었다. 하지만 더 나쁜 건 상철의 동업자가 사기꾼이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나는 그 책임을 떠안았다.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상철을 보호했다. 그 결과 나는 사회적 낙인이 됐고 영호는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를 안고 자랐다. 수민이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영호가 말했을 리 없다.
그는 가족의 상처를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 나는 청구서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쟁의 선언이다. 복수. 나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우아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이 청구서를 무효화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조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지은 씨예요. 강남의 이지은. 져본 적 없어요? 조사가 시작됐다. 수민이의 배경. 그녀는 부산 출신, 명문대 졸업, 지금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다. 표면상 완벽한 약혼녀.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이상한 점이 나왔다. 그녀의 아버지, 공무원이 아니라 퇴직한 형사였다. 그리고 20년 전 상철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 하나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 사업 때문이었다. 는 수민이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죽음. 상철의 동업자 사기 사건으로 자살한 사람들 중에 그녀의 아버지가?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수민이는 영호를 통해 우리 가족에 접근한 거다. 복수. 그녀의 복수. 하지만 왜? 왜 영호를? 나는 영호에게 전화했다. 수민이와 헤어져. 당장 영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나는 수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청구서 받았어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내일, 우리 집에서.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좋아요, 어머님. 기대할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이 도시, 돈과 야망이 뒤엉킨 곳, 우리 가족처럼.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20년 전, 상철이 지은아, 믿어. 이 사업 성공하면 다 변해라고 했던 그날. 믿었고 모든 걸 걸었다. 결과는 재앙. 빚, 소송, 그리고 영호의 눈물. 나는 그 모든 걸 짊어졌다. 엄마가 할게 그 말로 가족을 지켰다. 하지만 지금 그 대가가 청구되고 있다. 다음 날 수민이가 왔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빛은 사냥꾼의 그것. 어머님, 청구서 보셨어요? 그날 저녁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의 도끼가 스며드는 기분이 나는 차를 따르며 물었다. 왜 그래? 영호를 사랑하지 않아. 그녀가 웃었다.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후로는 복잡해요. 아버지의 죽음, 기억하세요? 이지은 씨가 증언 거부한 그 사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알고 있다. 모든 걸.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민이가 고개를 저었다. 지키기. 아니에요. 당신은 범죄자를 보호한 거예요? 제 아버지는 그 사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침묵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슬픔.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맞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영호는 무관해. 그 애를 놓아줘. 수민이가 서류를 꺼냈다. 돈만 주시면 돼요. 아니면 영호에게 모든 걸 말할게요. 당신의 죄를.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돈을 주지 않을 거다. 대신 그녀의 약점을 찾을 거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비밀. 이건 이제 나의 전쟁이다. 수민이의 방문 후
나는 영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서울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영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엄마, 수민이가 뭐라고 했어? 갑자기 헤어지자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아, 그 여자는 우리를 노려.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영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비밀. 또 그 소리야? 엄마, 가족의 과거는 끝났어. 나 이제 30살이야. 내 인생 살아야 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영호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그림자를 피해 살았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아빠 사기꾼이야 라고 놀릴 때 그는 울면서 집에 왔다. 나는 그때마다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상철은 술로 도피했고 나는 일에 매달렸다.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한 건 그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선 결과였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여전한 짐이었다. 영호야, 수민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형사 출신이래. 왜? 나는 청구서를 보여줬다. 영호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수민이가. 엄마, 이건 농담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그녀는 복수하려 해. 내 아버지의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수민이한테 물어볼게. 나는 만류했다. 안 돼. 왜 내가 알아볼게? 너는 그냥 멀어져. 하지만 영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수민이에게 전화했다. 그날 저녁 그들의 다툼 소리가 내게 전해졌다. 영호의 메시지. 엄마, 수민이가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 미안하다고. 하지만 돈은 안 받을 거래? 일시적인 평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수민이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변호사의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다. 수민이의 어머니는 10년 전 사망. 원인은 우울증.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에 남편의 죽음이 원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민이는 홀로 자랐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회사에서 승승장구. 하지만 SNS를 보니 그녀의 포스트는 어두웠다. 가족의 비밀은 독우. 하지만 나는 그걸 이길 거야. 해시태그 리벤지 저스티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찾기로 했다. 그녀의 상사, 동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의 네트워크. 나는 내 인맥을 동원했다. 옛 친구, 지금은 언론인인 혜진에게 연락했다. 혜진아, 김수민이라는 여자 알아? 조사 좀 해줄래? 혜진의 답은 빨랐다. 지은아, 왜? 그 이름 최근에 들었어. 회사에서 성과 압박으로 고소 소송 건 적 있대. 꽤 공격적인 타입이야. 며칠 후 혜진이 자료를 보냈다. 수민이는 회사에서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상사를 고발한 적이 있다. 증거는 약했지만 소문은 그녀를 복수광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그녀의 약혼 발표 후 익명 게시판에 그녀의 과거 연인, 사기 피해라는 글이 올라왔다. 가짜일 수 있지만 파고들 만했다. 나는 수민이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그녀가 오자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수민 씨, 당신의 과거 연인 왜 사기 당했대? 청구서 보낸 당신이 그런 피해자였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런 소문을? 나는 미소 지었다. 이 도시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않아? 당신처럼. 그녀는 분노했다. 당신 가족의 죄를 물을 권리가 내게 있어요.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우울증. 다 당신들 때문.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 사건, 나도 피해자야. 상철의 동업자가 사기친 거지? 나는 증언 거부한 게 후회돼. 하지만 가족을 지켰어.
당신도 영호를 사랑한다면 그만해. 수민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당신 가족에 들어가면 그 독이 나까지 삼킬까 봐. 그 순간 그녀의 인간적인 면을 봤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돈 주세요. 아니면 언론에 터뜨릴게요. 위협. 나는 일어났다. 좋아. 하지만 후회할 거야. 집에 돌아와. 나는 상철에게 말했다.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야. 상철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다 망쳤어. 그 밤, 나는 과거를 다시 파헤쳤다. 사건 기록. 상철의 동업자, 그 사기꾼의 이름. 그리고 수민이 아버지의 이름. 연결고리. 수민이 아버지는 증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살하기 전 편지를 썼다. 진짜 범인은 이지은의 남편이 아니다. 더 큰 누군가? 충격. 상철이 숨긴 게 더 있었다. 나는 상철을 추궁했다. 당신, 동업자 말고 다른 사람 있었어. 상철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 끝난 일이. 하지만 그의 눈빛이 거짓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칠 거다. 수민이를 이기려면 나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영호가 다시 연락했다. 엄마, 수민이랑 화해했어. 결혼은 계속할게. 나는 울고 싶었다. 아들아, 조심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수민이의 약점, 그녀의 회사, 나는 혜진에게 부탁했다. 기사 써. 김수민의 소문에 대해 익명으로. 복수의 시작. 며칠 후, 수민이의 회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게시판에 그녀의 과거가 올라왔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당신 지디죠. 그만해요. 나는 웃었다. 청구서 철회하면?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서울의 밤은 더 어두워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수민이의 회사 내부망,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 김수민, 과거 연인 사기 사건 연루 라는 제목의 글이 바이럴됐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의 고소 이력이 더해지자 사람들은 의심했다. 한국 사회, 소문은 칼보다 날카롭다. 특히 여성에게. 수민이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게 당신의 복수예요? 영호 오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영호에게 먼저 말했다. 아들아, 수민이 회사에서 문제 생겼대. 조심해. 영호는 당황했다. 엄마, 그 소문. 다 가짜야. 수민이가 피해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녀가 우리를 공격한 건 사실이야. 상철은 그 소식을 듣고 더 술을 마셨다. 지은아, 이게 다 내 탓이야. 수민이 아버지, 그 형사, 그는 나를 의심했어. 내가 사기꾼이라고. 나는 물었다. 진짜로 숨긴 거 없어. 상철이 한숨을 쉬었다. 그 동업자, 박 회장. 그는 내 상사였어. 하지만 자살한 사람들 중에 내 실수로 누군가 죽었어. 교통사고, 술 운전, 충격, 상철의 고백. 20년 전 사건 후 술에 취해 차를 몰았고 보행자를 치었다. 하지만 그는 도주했다. 피해자는 사망.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이 수민이 어머니 쪽 친척. 아니, 조사를 해보니 그 보행자는 수민이 어머니의 오빠였다. 연결고리. 상철의 실수가 수민이 가족의 비극을 키웠다. 나는 분노했다. 왜 이제야 말해?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 망할 뻔. 상철이 울었다. 미안해. 감옥 가기 싫어서. 가족을 지키려 했어. 나는 웃었다. 아이러니. 나도 그랬다. 증언 거부. 도주 은폐. 우리는 같은 죄인이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무기. 나는 수민이를 만났다. 공원에서. 한강변, 바람이 세차게 불던 오후. 수민 씨, 당신 가족의 비극, 나도 알아. 상철의 사고. 당신 이모의 오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나는 서류를 보여줬다. 당신처럼 조사했어요. 하지만 그 사고, 술 때문이었어요. 상철에. 수민이가 무너지듯 앉았다. 그럼. 모든 게 당신 가족 탓이군요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탓이야. 내가 알았고 숨겼으니까 이 그녀가 나를 봤다. 눈물 범벅. 왜 말해? 나 이기게 하려고 나는 대답했다. 아니. 공평하게 싸우자고. 청구서 철회하면 이 사고도 묻을게. 그녀는 망설였다. 영호 오빠는? 무관해요. 나는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다.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피해자. 나처럼.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 수민 씨, 한국 여자로 살면서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요? 나처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가 자살하기 전 가족 비밀 때문에라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일단 휴전했다. 청구서 철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녀의 분노는 깊다. 영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상철을 설득했다. 자백해. 경찰에 상철이 거부했다. 늦었어. 이제 와서 나는 압박했다. 늦지 않았어. 영호를 위해. 조사가 깊어지면서 더 큰 비밀이 드러났다. 박 회장, 상철의 동업자. 그는 사기꾼이 아니라 상철의 빚을 대신 갚아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상철이 배신했다. 돈을 횡령. 그로 인해 박 회장이 파산, 자살. 그리고 수민이 아버지는 박 회장의 조카. 모든 게 연결됐다. 우리 가족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였다. 나는 혜진에게 말했다. 기사 쓰지 마. 대신 수민이와 대화할 기회를 줘. 혜진이 놀랐다. 지은아, 왜? 복수 포기. 나는 웃었다. 아니. 더 큰 복수. 수민이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우리 집. 영호는 출장 중. 그녀가 말했다. 청구서 철회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원해요. 모든 걸. 나는 녹음기를 켰다. 상철을 불렀다. 그는 고백했다. 사고, 배신, 모든 걸. 수민이는 울었다. 이걸로 끝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당신 차례. 당신의 비밀. 그녀가 떨며 말했다. 제 어머니 자살한 게 제 탓도 있어요. 제가 아버지 죽음 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어요. 회사에 매달렸죠. 인간적인 고백.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의 고소. 상사가 진짜 괴롭혔나? 그녀가 시선을 피했다. 아니. 과장했어요. 승진하려고. 트위스트. 그녀도 완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죄인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결혼 취소. 영호를 자유롭게. 하지만 영호가 돌아왔다. 예상치 못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우리를 봤다. 엄마, 수민아. 무슨 일?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영호의 등장으로 모든 게 무너질 뻔했다. 그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 상철의 고백, 수민이의 비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아빠, 수민아, 그는 소리쳤다.
나는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그는 밀쳤다. 가족. 이게 가족이야? 다들 나 속였어. 그날 밤 영호는 집을 나갔다. 수민이는 따라 나섰다. 영호 오빠, 기다려. 하지만 그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상처를 받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 탓이야. 다 내 탓.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 당신 탓. 이제 끝내자. 다음 날 영호의 메시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결혼 취소할게. 나는 답했다. 아들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속으로는 후회됐다. 영호를 지키려 했는데 더 상처 줬다. 한국 드라마처럼 가족의 비밀은 항상 파국을 부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수민이를 다시 만났다. 카페가 아닌 그녀의 집 근처. 작은 원룸, 부산에서 올라온 그녀의 삶의 흔적이 보였다. 사진 속 아버지, 어머니. 수민 씨, 영호가 떠났어. 당신 승리야의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잃었어요. 사랑했던 사람,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어머님, 나 후회돼요. 청구서 보낸 거? 나는 물었다. 왜 시작했어? 그녀가 털어놓았다. 아버지 유품에서 당신 가족 사건 기록을 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영호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상처를 사랑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으로서의 고독.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생존. 하지만 비밀은 독. 수민 씨, 당신 회사 소문 내가 풀어줄게. 혜진통에 그녀가 놀랐다. 왜요? 나한테 빚진 거 없잖아요. 나는 웃었다. 공평하게. 이제 우리 적이 아니야.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상철이 경찰에 자수했다. 뉴스에 떴다. 20년 전 사기 사건 관련 도주 운전자 자수. 언론이 우리 가족을 파헤쳤다. 강남의 성공한 디자이너 이지은, 남편의 범죄 은폐. 주식 폭락, 친구들 멀어짐. 영호는 연락 두절. 나는 수민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영호 찾아줘. 당신이 잘할 거야. 그녀가 나섰다. 영호의 친구들, 회사, 이틀 후, 그녀의 전화. 오빠, 제주도에 있어요. 울고 있대요. 나는 비행기를 탔다. 제주, 바다 앞 펜션. 영호를 봤다. 수염이 덥수룩, 눈이 퉁퉁. 엄마.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모든 걸 숨긴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사랑했어. 너를. 영호가 울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배신감이, 수민이도, 가족도.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과거, 미래. 결혼은? 생각해볼게. 하지만 엄마, 솔직해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수민이에게 말했다. 영호가 돌아올 거야? 하지만 당신과는? 친구로. 그녀가 웃었다. 좋아요. 어머님. 집에 돌아오니 상철이 기다렸다. 지은아, 이혼하자. 너 자유롭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감당해. 이게 우리 결혼이야. 그는 울었다. 용서의 시작. 영호의 메시지. 엄마, 수민이가 임신했어. 2개월 위충격.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왜? 복수. 아니면 사랑. 임신 소식은 모든 걸 뒤집었다. 영호가 말했다. 수민이가 처음부터 알았대. 청구서 보낸 후, 후회해서 말 안 했대. 나는 수민이를 불렀다.
왜 숨겼어? 그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두려웠어요. 당신 가족의 독이 아이에게 갈까 봐요. 하지만 이제 지킬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인가, 사랑인가? 영호는 결혼을 고집했다. 엄마, 이 아이는 무죄야. 우리 시작하자, 결혼식 준비. 하지만 언론 스캔들로 가족은 파탄 직전. 나는 혜진에게 부탁했다. 긍정기사 써, 가족의 용서와 재탄생. 결혼식 날 한복 차림의 수민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여전한 그림자. 상철은 감옥행 선고를 받았다. 5년 작별 인사. 지은아, 사랑해. 나는 울었다. 나도. 식후 파티. 강남 호텔. 손님들 속에서 수민이가 나를 불렀다. 어머님, 이거 봐요. 그녀가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품. 진짜 범인은 박 회장이 아니야. 이지은의 남편이 돈을 빼돌렸어. 하지만 그녀가 증언 거부한 건 자신의 비밀 때문. 그녀도 돈을 썼어. 충격. 나의 비밀. 사건 후 나는 상철의 돈 일부를 내 사업에 썼다. 불법. 그게 증언 거부의 진짜 이유. 수민이가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구서. 하지만 이제 용서할게요. 아이 위해. 나는 무너졌다. 미안해. 모든 걸 그녀가 안아줬다. 저도요. 영호가 다가왔다. 무슨 일? 우리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냐. 하지만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수민이는 모든 걸 알면서도 결혼했다. 복수. 아니면 구원. 독자라면 누구 편?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태어났다. 손자, 민준이, 영호와 수민이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상처는 남아. 상철의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나 없이 잘 살아. 은하는 답했다. 기다릴게. 수민이는 사업을 도왔다. 내 패션 브랜드, 그녀의 마케팅. 성공.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어머님, 제 진짜 복수. 이거예요. 당신 가족을 바꾼 거. 나는 웃었다. 고마워. 영호가 물었다. 엄마,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3이야. 가족 재건, 하지만 영원한 그림자. 민준이의 DNA 테스트. 상철의. 아니, 영호의 오빠, 숨겨진 형제. 아니, 그냥 상상. 독자들이 논쟁할 거야? 누가 진짜 피해자? 서울의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일 뿐.